네,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 이동형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핫한 정치인 이재명 시장님하고 또 우리 누굽니까, 혁신위의 세 분들, 그분 덕에 안가가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었거든요. 예. 오늘 굉장히 썰렁하네요. 이게 우리의 현수나 현실. 이런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사실 우리 넷이 뭉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이 빠지는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우리 사가 진성준 선생,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길래 한 주 빠지셨는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빠지면 표신하는 남자, 존재감 만빵의 국회의원, 진짜 지역위원장, 강서울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전혀 표시 안 났는데요. 어떡해. 우리가 왜 이렇게 미안하지? 지난주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방송에 진성준 의원님 자리를 다른 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진행이 매끄럽다, 이런 말들이 무수히 나오거든요. 아, 그 댓글은 저도 봤어요. 어디 좀 멀리 갔다 오셨다고. 우리 좀 나쁜 듯. 독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한독 포럼이라고 하는 민간 외교기구가 있는데, 예, 거기서 다녀오게 됐는데, 비행기에서 2밤 자고 독일에 머물렀던 시간은 3일이었어요. 네. 2박 3일 동안 열심히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독일 애들은 쉬질 않는다고. 계속 토론이라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오셨다고 생각 들고, 우리 또 진선미 의원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여자. 드디어 지난번에 한평한우로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2 플러스? 네, 2 플러스로. 맛 괜찮았죠? 네네, 맛 괜찮았습니다. 네. 제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그러니까 1위를 한 공약대로. 그렇죠. 우리 제작진들에게 소고기를 쌌다는.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예, 많이 먹었어요. 네, 밥까지 막 예, 그렇게 밥도 해서. 먹고. 맞아요. 그런데다가 더 즐거웠던 것은, 지난 토요일에 우리 강동갑에서 그 메르스 치유 공연, 찾아가는 치유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김장훈 씨도 오고 몇 분 많이 왔는데, 그 사회를 본 분이 개그맨이셨는데요. 김일희 님이라고. 왜냐면 SBS?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제 이름을 딱 거명을 하더니 저를 다시 한번 딱 쳐다보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잘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뿌듯했군요. 완전 뿌듯했죠. 지금도 듣고 있죠. 반갑습니다. 오. 네. 김강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어떻게든 한 주라도 안 빠지려고 시간을 바꾸고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더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는 1부만 제가 참석하고 2부는 신경민 간사님께, 정보위 간사님께 넘기고 가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후기가 너무 썰렁해요. 제가 댓글을 좀 달아달라는 말을 안 했더니 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부에는 우리 신경민 의원이 나와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김강진 의원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생각이 그게, 제가 그게 없어도 일부가 아니고, 네네. 2부. 예. 그게 2부예요? 네, 그 2부. 이걸 일부러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남의 말에 좀 집중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아니,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어요. 이게 원래 2부 순서인데. 원래 그랬는데 바꿨냐, 바꿨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예. 잘 됐다. 네. 갑자기. 우리 오늘 이 자리 썰렁한 거는 초대 손님 신경민 의원님 탓으로 돌리면 어때요? 신경민 의원 나온다고 지난주에 했는데도. 예고를 했었습니까? 예고했죠. 신경민 의원 때문이네요. 그러네요. 남 탓으로 합시다. 우리. 제가 독일에 가서 귀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독일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 동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베를린에 장벽이 쳐져 있었잖아요. 그 장벽을 통독의 순간에 다 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벽에 있었던 그 벽돌 파편, 이것이 이제 관광 기념품처럼 되어가지고 너도나도 주워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주워 가니까 돈을 받고 팔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통독이 된 지 25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벽돌이 별로 안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짜 벽돌을 가져다가 막 판대요. 와, 그래서 베를린 시장이 인증을 해주는 인증서가 붙는데요, 이제는. 이거는 진짜
동서 장벽의 벽돌이다. 그거는 비싸. 인증서가 없는 거는 아주 싸요. 근데 우리도 통일이 되면 그렇게 장사할 게 있더라고. 휴전선 철조망. 철조망을 막 끊어가지고 파는 거야. 지금 그렇게 기념품으로. 팔아요. 인증 코드, 인증 번호까지 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팔아요? 네. 철조망 그대로 있는데 왜 어떻게 팔아? 철조망을 예전 철조망에서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교체. 지나면 갈잖아요. 교체할 때? 교체할 때 원본 철조망 그 예. 당시에 건 그거 조금씩 해가지고 철판 동판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네. 팔아요. 아, 지금도 팔아요? 연번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네. 주련님 갑자기 왜 그 얘기는 왜 꺼내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좋은 통일이 아이디어 되면 상품이 있다, 지금. 제일 먼저 휴전선을 거들어 가야 된다. 팔라고. 그래서 그 철조망을 걷다가 끊어서 팔면은 비싸진다. 방송할 때 돈 얘기 안 할 때가 오겠죠. 늘 사과 진성제도 바꿔야겠는데. 그러게요. 제가 금전. 제가 내일 금전. 그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진성준. 방에. 아, 나 근데 그건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진짜 휴전선 아닙니까? 네. 근데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km 전후방에 군사통제선을 또 긋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삼중 철조망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나 철조망을 치고 있거든. 이걸 개수할 때 끊어서 파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하여튼 별로 우리가 꼭 중요하지 않은 것 반드시 같습니다. 통일을 네. 이뤄서 군사분계선을 진성준 잘랐을까? 의원님의 저 아이디어가 실현되기를 그렇죠. 기대합니다. 그럼 그거 하려면 통일돼야 되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근데 지난주 진성준 의원님의 빈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네. 많은 분들의 그 댓글이 이재명 있었죠? 시장님의 네. 혁신 특집이 있었는데 네.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 공개 방송할 때 사람들이 서서 많이 볼 때 이 작가님이 진보는 원래 서서도 보고 돌아가지 마시고 좁아도 함께 하자고 말해서 감동받았었는데 네. 안가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네요. 진보는 자리 없다고 돌려보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장사 잘 되고 이재의 조합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님 같은 훌륭하신 분 뵈러 오신 분들 돌려보내지 맙시다.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오시지? 그러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네. 오늘. 신경민 의원님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이재 이사장으로서 이동영 작가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겠구만. 아니 근데 이게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사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뭐 그냥 가시라고 말은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자리가 네. 없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진보는 원래 이렇게 같이 함께 한다. 그래서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 왜 두 분 오신 자리에 합석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자리가 없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나중에 EJ가 더 잘 되면 더 큰 녹음실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오셨어도 팟캐스트 순위는 1등을 못 했더만요.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아, 제가 그래요? 없으니까 표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럼 결론이 그렇게 되는 그렇게 겁니까? 입수의 여지로 막 돌려보낼 정도로 사람이 많았으면 1등 올라야지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과 안 하세요? 다시 공식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EJ 안가가 사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늘 텅텅 비어 있어요. 평일날에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날에 오시지 마시고 또 저도 EJ 이사장으로서 제가 무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정말 좋은 그런 EJ 또 EJ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녹음실이 네. 있고 또 새정치연합 팟캐스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어떤 분이 도와주시면. 출연하면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은지 원하시는 분 있으면 후기 게시판에도 꼭 남겨주십시오. 아니 계속 지금 네. 당대표 계속 왜 안 올라오셔서 모시냐 당대표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당대표님은 아마 우리 방송보다 먼저 아마 호혜가 올라갈 겁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 통과에 대해서 당원들께 드리는 걸, 또 국민들께 드리는 걸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아마 다시 호혜를 떠서 우리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게 아마 잘 썼던데.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직접 발언하신다고. 직접 발언을 한대요. 우리 네. 1위 올라갑니까? 1위 노립니까? 우리는 호혜가 올라와야 올라가. 본편은 안 돼. 호혜야 항상. 그래서 호혜가 먼저 올라가고 오늘 녹음한 것은 앞으로 목요일 밤에 업로드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두 편을 목요일 오후에 하나 하고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올린다고요. 네. 이 편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네. 또 빨리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린다고 좀 우리는 바꿨답니다. 좀 악어새 방송 같대요. 남한테 얹혀가기. 2부가 재밌었던 거야. 그래. 아니 원래 호혜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 예, 예. 그거 당연한 것이지 뭐. 호혜는 공짜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7월도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창기부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달 안에 당원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왜 7월 달 안에 당원 가입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달 안에 돼야만 하는 당원을 가입하여야만 한 이유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총선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선 내부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결국은 6개월 전에 당원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 또 6개월 전에 1,000원씩 당비를 내는 그런 권리 당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7월 말까지가 당원 가입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문 대표님께서 특별활동비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한 절반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 사무실뿐만 아니라 강동갑 사무실로 전국에서 문의가 옵니다. 그거를 다 대응해드리고 더군다나 또 후기에 친절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친절한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또 장황하죠. 근데 특수활동비 지금 사실은 10원도 안 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 그랬든 어쨌든 특수활동비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좀 불안합니다. 문재인 대표님 저 호회 찍을 때 진섬 의원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그 특수활동비 왜 집행을 안 하시냐고 한번 아니, 물어보세요. 대표님이 그럴까요? 그때 기자로 그때 가장해서. 사무총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네. 사무총장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닐까? 아니야, 그래도 총무본부장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후불로 당당하게 후불로. 우리가 요청합시다. 그럼 저를 불러주세요. 네. 이따 기자로. 호회 꼭 나가세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예.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MC까지 맡아서 예. 진짜가 나타났다의 3명 중 1명 대표로 제가 왔습니다. 딱 3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굉장히 화제 중인 거 아시죠? 그럼요. 자랑스럽습니다. 최고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당원을 가입해주고 계세요. 저희가 계속 독려 중이거든요. 매 시간대마다. 그래서 우리 당 대표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이미지도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께 독려 말씀 한마디. 정말 이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게 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우리 진진 세 분이 정말 흥미진진 또 종횡무진 그렇게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그만큼 우리 당의 어떤 새로운 노력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떤 지지와 사랑으로 우리 당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당을 바꿔주신다면 우리 당이 더 신뢰받는 정당 또 수권 정당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잘할 테니까요. 우리 당 당원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부터 매번 우리가 1등하면 예. 계속 당대표님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예. 막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요번에 8월 5일에 저희가 꼭 당대표님 한번 모셔서 여름휴가 특집, 그리고 여기 시원한 정치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예.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약속드렸죠. 네. 우리 팟빵 네. 1위 네, 네. 계속 이렇게 달리면 네. 제가 나가겠다고요. 네. 그 약속 지킬 겁니다. 네. 뭐 이렇게 8월 5일이 아니더라도. 네.
아니 8월 5일로 정해주시죠. 예. 네, 가장 중요한 예.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 그 진짜가 나타났다를 위해서 많은 그 스태프들과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다 보니 전국에서 계속 문의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막 하고 있거든요. 특별활동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이 특수활동비도 네.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또 지출을 담당할 네. 총무본부장이 네. 드디어 네. 인선됐거든요. 와. 아마 우리 이렇게 새 총무본부장께서도 네. 이게 특수활동비 충분히 공감하시라 생각하고 네. 인색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전에라도 제가 우리 진진진 또 함께 또 출연하시는 분들께 제가 소주 먼저 한 잔 사드릴게요. 야,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시원한 정치 화이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천에서 나는 후보로 김강진을 올리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시든가, 강서울에서는 진성준 후보를 올리고 싶다. 혹은 강동갑에 진선밀 후보를 올리고 싶다 하면 7월 달까지 당원을 가입해 주셔야 한 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또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대선, 대통령 선거에 우리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당원을 가입하면 직접 우리가 한 표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까지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날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당원 가입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이번에 우리가 을지로위원회가 전적으로 당원 가입 운동을 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했던 외부의 다양한 단체, 을들을 직접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당 내에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나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세력화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서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운동을 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원 가입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니들은 그런 사람을 공천했냐? 왜 맨날 싸우고 그러냐?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한 달에 1,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항상 언급했습니다만 20일이 중요하다. 20일이 중요하다. 계속 그랬습니다. 20일이 도대체 뭔 날인데 중요하다가 저희가 그랬습니까? 월급날. 20일 월급날입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가 네. 혁신안을 의결하는 날이었죠. 그날이 바로 20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가 안 됐습니까? 통과됐습니다. 제적 인원 555명 중 참석 395명, 찬석 302명, 거의 압도적 의견으로 찬성이 됐는데 네. 반대표도 있었죠, 물론. 그렇죠. 참석 인원 중에 찬성표 아닌 분은 반성 93명. 반대죠. 네. 어떤 분들이 반대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안 알려졌고 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뭐 당내에 계시면 훨씬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까? 이 혁신안에. 당시에 쟁점이 뭐였냐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냐라고 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구태여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것이 당이 새롭게 모습을 바꾸는 것과 뭔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사무총장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표결 결과 압도적으로 기립 표결을 다 했거든요. 네.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셌는데 기립에서 그냥 표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숫자 세고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했습니까? 여전히 우려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분리시켜서
5개의 본부를 만들고 본부장 체제로 네. 이렇게 운영을 바꾸는 한다고 거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인 5본부의 각각의 권한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사무총장이 갖고 있던 역할을 이제 5사람이 분리해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 그 중에 총무본부장을 선임 본부장으로 해서 그런 통화를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5본부장이라고 하는 게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소통본부장, 민생본부장, 정책위 의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 임명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발표가 됐는데 발표됐습니다. 총무부장은 최재성, 조직본부장 이윤석, 전략홍보본부장 안규백, 디지털소통본부장 홍종학, 민생본부장 정성호, 정책위 의장 최재천 의원 이렇게 됐는데 친노라고 하는 사람은 최재성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비노 의원들 같아요. 이런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노, 비노.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썼으면 말까요? 좋겠는데. 네. 용어 자체를 우리가 사용을 거부했으면 좋겠는데. 주주 비지를 할까요? 뭐 차라리 당권파, 비당권파 그렇게 이런 건 할까요? 모르겠는데 뭘 글쎄요. 저는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모셨고 또 당의 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모신 분이기 때문에 다소 미진하다 또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대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 지도부의 이런 결정들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님 그러면 전략홍보본부장이 안규백 의원님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본부장 산하에 있는. 산하에. 그럼 여전히 살아남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하위직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이지 고위직만 우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하위직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위직 위원장 붙은 사람들 가령 전략기획위원장, 뭐 홍보위원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뭐 디지털 소통위원장. 근데 여기 이거는 아마 유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5 본부장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이번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얻어서 임명한 거죠. 여기서는 잡음이 없었습니까? 예, 잡음이 없이 일사천리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항상 걱정스러워서 야당에서 인사한다 그러면 항상 시끄럽기 때문에 걱정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혁신위 활동이 많이 남았고 또 지난주에 혁신위 위원들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만 최고회의 폐지 같은 것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걱정이 최고위원제 폐지 문제예요. 이게 능사냐? 그리고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할 때 또 다른 대표 체계, 지도 체계를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 아닌데 과연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과 의정활동 또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위원회 활동들을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다음 9월 달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중앙위원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평가는 이미 당헌에 평가 작업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거냐 하는 당규상의 문제인데 이 당규는 9월 이전에도 혁신위원회가 그 방안을 정리하면 당규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만 소집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지금 4차까지 혁신안이 발표가 됐는데 혁신위원회는 5차, 6차 지속적인 혁신 방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주에 오셔서 8차나 9차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예.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9월 중앙위원회 때 다 통과시킬 그 수 있도록 전까지. 하겠다. 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다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총선 전에 빨리 뭔가 마무리 지어야 총선을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9월 달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저희도 좀 기대. 원래 임기가 100일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100일 내외로 했지요. 네. 네. 예. 그래서 9월 달까지 아까 그
말씀하셨던 당대표의 그 선언문 그 네. 안에도 9월까지 반드시 혁신안을 통과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대표 얘기 미리 좀 말씀드리면, 끝에만 좀 말씀드릴게요. 문 대표가, 본인은 정치 생명을 내년 총선에 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선에 지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믿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분당은 안 된다. 이렇게 천명을 냈는데, 우리 저 야권을 지지하시는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문 대표를 조금 지지하는. 지금은 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또 네. 분란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성명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아까 진성준 의원이 여기 와서 읽었어요. 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빠요? 아, 이거 다른 거 준비한다고. 왜 보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정말 그 이번에 기사도 나왔지 않나요? 그 실제로 신당설이나 분당설을 마구 키우는 것은 일부 언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당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근데 일부 언론에서 그걸 키우는 것도 네. 누군가 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해당적 발언에 네. 대해서 당이 정확하게 경고하고 필요한 제재를 가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실 있는 발언. 이 세정치나 공식 팟캐스트 그런 발언 해도 됩니까? 예, 아니, 저는 실제로- 그래야 아니 된다고 혁신이가 생각합니다. 그 말을 선언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소신 진성준- 발언을 그렇게 또 좀 폄하를 하시고 아 그런가? 저는 편 들어주는 거였는데. 아 그럼 취소. 단독설로. 단독설로. 네. 그럼 취소를 하시지. 왜 취소를 안 해? 재소. 예, 그것도 이제 저 중요한 고비들을 넘겼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면 저는 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나타났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2부에서 신경민 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늘 2회에서 하던 진짜 키워드를 이 시간에 하고 이렇게 현안 문제는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진짜 키워드 늘 했었습니다만은 그 세 분이 미리 하시고 싶은 말을 선정해서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휴대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미 의원은 인권이, 지나갔어. 예, 인권이 김강진 그거 지나가는 거 계속 안 보여 그거. 금방 빨리 오는 왔어요. 거네. 이번엔 좀 빨리 인권이. 왔어. 김강진 의원은 국가 걱정원, 네, 문민통제. 네. 또 진성준 의원은 기무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국가 걱정원은 뭐예요? 패러디입니까? 네, 요즘은 국가정보원을 다 국가걱정원이라고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해보도록 하고 첫 번째는 진성준 의원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키워드 기무사. 국군 기무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국군 기무사령부 군사보안 방첩 특정범죄 수사 할 때 군 내에 있는 정보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무사라 그러면 그렇죠.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를 키워드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의 S 소령, 네. 해군 소령입니다. 해군 소령이 지난 6월 11일 날 아들하고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유는 뭐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 기밀을 누출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경위를 살펴보니까 이 기무사 소속의 S소령은 2010년에 중국 인민대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네. 위탁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국비로 간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유학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중국인 한 사람과 친하게 됐고 이 중국인에게 군사 비밀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 작가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 내의 보안 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이 어디로 새는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은밀하게 파악하는 군대 내의 정보원과 같은. 이런 일을 막아야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저질러 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국군 기무사령관이 전 조직원에 대해서 다 감찰하겠다. 뭐 이렇게도 내놓고 또 기무사의 전면 혁신 방안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기무사 요원이 접촉해서 군사 비밀을 넘겨준 그 중국인의 신분이 뭐냐.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무사나 군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우리 국방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권은희 의원 연결해가지고 전화 연결. 권은희 의원께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은희 의원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네. 자, 권은희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깐다. 목소리 너무 깔아. 발랄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 발랄한 거 좋아해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성준 의원이 그 기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놓고 준비를 안 했는 것 같아요. 서류만 몽땅 들고 오고. 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지금 권은희 의원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게 법령 적용이 간첩죄냐 아니냐라고 이제 처음에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논의가 되면서 이제 뭐 간첩죄와 관련된 그런 이제 법률상의 어떤 미비점 뭐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흘러갔는데 사실 그 이전에 네.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군 검찰이나 기무사 수사 이후에 송치돼서 군 검찰 이후에 공소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네. 그 기무사 소령이 이제 정보를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넘겼다. 네.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요거만 가지고 마치 사실 파악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중국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중국인에게 정보를 판 그런 동기는 무엇이냐, 대가는 어느 정도였냐, 네. 이 중국인은 이 정보를 취득해서 어떻게 유통하려고 했느냐, 본인이 사용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제3자에게 또다시 그 판매하고 유통하려고 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서야 네. 이게 저희 그 간첩죄인지 일반 인적죄인지 아니면은 1대1의 범죄인지 아니면은 다수가 관여한 범죄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네. 그냥 그 기무사 소령이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넘겼다. 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법령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 상태는 전혀 사실은 수사가 되지 않았었고 기무사 소령이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그 중국인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가지고 그 중국인의 신원이 뭐였고 이 받은 비밀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간첩죄 적용도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이제 군 기무사나 군 검찰의 수사의 현황을 네. 보고 판단한 결과 예. 간첩죄인지 일반 인적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면 그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수사를 네. 하는데 뭔가 제약이 따른다 이런 것인 것 네. 같은데 네. 제약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중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네.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이제 그 제시한 게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마치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중국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으나 네. 지금 그 경찰에서도 사실은 이제 중국발 그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수사 협조 국제 수사 협조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그 중국인이 상대방이라는 것은 수사 제한 사항이 아니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협조 요청이 갈지 어떤 협조를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것일 뿐 충분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가항력인 것처럼 그래서 수사가 더 진전이 없었던 것처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공받은 중국인의 신원 파악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누가 누군지? 중국인의 신원 파악은 됐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진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인이라는 것이 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고는 있으나 그것에 그쳐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름을 세 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 이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무사 소련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슨 동기였고, 무슨 대가관계였고, 예, 그리고 이 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려고 했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드에 관한 자료가 넘어갔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네.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문제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제 브리핑한 내용이나, 네. 국방부가 브리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소장에는 명백히 그 사드와 관련된 부분 자료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공소장에 이렇게 명백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국방부의 대변인이나 또 기무사 사령관이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할 때는 사드와 관련돼서는 없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예, 브리핑에서는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그런데 공소장에는 중국인의 그 사드 관련 그 자료 요청이 있었다라고 공소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고요. 군 검찰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권은희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지금 사실 진성준 의원이 권은희 의원하고 약속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권은희 의원이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는 그런 후문이고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저장해놓은 저기 전화번호부에 2개가 뜨는 거예요. 권은희 똑같이. 그게 그 당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입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눌러봤죠. 아. 이렇게 메모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름 옆에는 바로 안 뜨니까 처음에는 잘못해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한테 연결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같으면 보통 가로해서 당을 쓰는데. 그럼요. 아, 그래요? 는 뭡니까? 대부분 그렇겠습니다. 예. 또 사과해야 되는 거. 사과하세요, 사과. 권은희 의원 전화 통화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성준 의원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궁금한 게 생각하는 게 이거를 최초 인지를 해서 내사를 한 기관이 기무사냐 아니면 국정원이냐. 그러니까 지금 또 국정원 해킹 문제가 떴으니까 국정원이 휴대폰으로 그 S 소령을 해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발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많거든요. 네. 그 시사인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 이거는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군 기무사에 이첩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정원과 기무사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네. 그 라이벌인 기무사가 국정원한테 한 방 먹었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 기무사 소령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강모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의 주장은 이 국정원이 이 소령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RCS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군 검찰이 이 소령을 조사할 때 입회를 했는데 그 소령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사실을 군 검찰이 먼저 알고 묻더라 이거예요. 이를테면 이 소령이 혼자 사는 숙소에서 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문건을 베껴 쓴 적이 있었는데 그 3급 비밀을 베껴 썼다고 그럽니다. 이 베껴 쓸 때 엎드려서 썼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군 검찰이 먼저. 이게 한 4, 5개월 전의 얘기를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군 검찰이 물었으니까 문제의 RCS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격 조정 방식으로 당시에 베끼는 거 이런 거를 다 사진으로 촬영했거나 동영상으로 그렇죠. 촬영했거나 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일이다. 휴대폰으로 해킹을 해서 그 카메라로 그 S 소령이 뭐 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너 엎드려서 썼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 소령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자기 핸드폰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공장 초기화를 한번 시도를 해요. 네네네. 1월 15일 날에. 이거는 초기 세팅으로 네. 이렇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포맷처럼. 네. 근데 이거를 우리 군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인 소령은 이거 내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근데 수사 기법상으로나 신문 방법상으로나 굉장히 낯설죠. 그러니까 뭘 썼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엎드려서 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양태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누군가가 그 상황을 보고 받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말이 안 질문을 나오죠.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기무사가 이런 수사를 할 때는 미행도 하고 네. 잠복해가지고 이렇게 관찰도 하고 하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얻었던 정보일지 아니면 변호사의 주장처럼 RCS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봤던 것인지 그거는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변호사는 100%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S 소령이 예. 어쨌든 중국에서 그 중국인을 만나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우리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S 소령이 바보도 아니고 넘겨준 대가로 뭐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 기무사 소속이니까 네. 우리는 A를 주고 중국 측에 B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이제 흔히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중국에 파견된 요원, 기무사 요원들은 일종의 그러니까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지간 중국 측의 군사 사항들을 군사 정보들을 입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중국 측 망언을 하나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군 검찰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대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한번 놀러 와라 했을 때 가족들이 중국에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간 여행 경비, 뭐 렌트 비용, 숙박비 이런 것을 그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그럼 뭐. 어머니가 환갑잔치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축하한다고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는 있었죠. 있었네요. 예. 근데 그 기무사 소령이 내가 한 행위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발언한 건 뭔 뜻인 거죠? 자기가 넘겨준 게 상급 비밀 이렇게 다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그 중국인이 같은 연구원이었고 자기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뭐 좀 참고할 만한 자료 있으면 좀 주라 하니까 그냥 공개된 자료들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인의 조사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간첩죄는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 김강진 의원입니다. 국민 걱정은 문민 통제. 예. 어떤 뜻일까요? 오늘은 다들 키워드가 그 국가기관의 이름들을 하나씩 쓰시는 것 같아요. 기무사, 인권위, 그리고 국정원인데요.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RCS 프로그램, 이 통신 감청에 관련한 것은 이후에 2부 때 신경민 간사가 오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거니까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고, 저는 좀 고백을 하나 하려고 이 키워드를 했습니다. 고백. 예, 고백.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방위 4년을 한 거고, 그리고 정보위 지금 이제 2년 차 하고 있고, 예. 작년에 예결위 결산 소위까지 했으니까, 집권당으로서는 말고, 야당 의원으로서 국정원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상임위는 다 한 거거든요. 예결위, 국방위, 정보위를 다 하고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 국정원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적이 없는 거거든요. 계속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직 정보위원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국정원이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면 정보위원들은 몇을 알 수 있을까? 저는 한 1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력감에 빠지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건 단순한 무력감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시스템의 문제죠. 예, 네. 저희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다 바뀔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든 어떤 이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겠죠. 뭐 댓글을 통해서 얻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사찰할 사람도 있고, 감청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슨 정보를 좀 알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 그걸 시키고 있는 행정부, 그러니까 청와대 외에 다른 기관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는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정보위 열리면 무슨 비공개 방에 딱 가둬놓고 보좌진도 못 들어오고 딱 의원들만 들어가가지고 서류 보고 막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브리핑 해주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쇼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 이미 아침 뉴스에 조간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것 정도의 수준이기도 하고,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 예산은 이제 원래 국정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정보 예산을 다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기재부 예산에 좀 숨겨가지고 담는 예산, 그리고 각 그 기관들에 이렇게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예산, 이렇게 하면 한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받아요. 실제 서류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그리고 국방위가 사실은 우리가 40조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그걸로 단순 비교하면 40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생활의 씀씀이는 국방부에 비하면 한 10배, 20배 차이가 나요. 국정원이. 돈을 사용하는 이 씀씀이로 봤을 때. 과연 이 1조라고 하는 돈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숨기고 있는지. 집권을 하고 나면 알 수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국회에 공개하고 있는 이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 예산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오지만, 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공작비가 총 1조 원 중에 3천억이다. 끝이에요. 공작비를 북한에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사람한테 휴민트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매달 몇 번씩 만나서 얼마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가 다 알아야 하고, 다만 정보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설했을 때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제도 등을 통해서 제대로 문민 감시가 돼야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고 국정원 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안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사인까지 다 해놓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세부 예산 집행 사항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세부 예산의 집행 상황도 그렇고, 활동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 예산을 할 때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정해준 거 아닙니까? 깎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하고. 그럼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상임위는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다시 국회 본회의의 그 예결위를 거치잖아요. 전체에. 예. 근데 정보위원회 예산은 그 예결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보위원회 산하에서만 결정이 나서 두드리면 정보위 외의 일반인들로
일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결위는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결위, 그러니까 정보위원들 몇몇만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요.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안 줘요? 네,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가 맞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증한 장치가 검증의 장치가 없죠. 네. 지금 우리가 이후에 그 더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장 조사 와라. 그 지금 프로그램 해킹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들이 다 지워놓고 혹은 A라는 방에 지금도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B라는 문만 열어주고 한번 봐보시오. 자신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잘 바꿔내야지만이 우리가 방식의 문제로서 댓글 부대니 뭐 아니면 도청이니 이런 것들은 무수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후에도. 큰 틀에 있어서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조금 더 국회와 그리고 국민들이 문민 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회가 명확하게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난번에 합의했던 국정원 개혁특위의 합의안을 빨리 그때 서명했던 그 당사자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예. 이런 말씀을 알아듣겠고요. 근데 새누리당도 합의를 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셀프 개혁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 산하죠. 예, 그럼 직속 대통령의 기관이죠. 의지가 없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이번 이 RCS 프로그램 문제가 터져도 대통령 입도 뻥끗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 누가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친고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검찰이 뭐 대통령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네.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들도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되는 거지. 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노무현 이게. 대통령 때는 이렇게 불거지자 바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이 수사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박 대통령뿐만 아니고 청와대 자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네. 뭔가 국정원한테 뭐 그때 잡혔나? 국정원 압수수색했던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는 박민식 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응? 도청 사건 수사했던 검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새누리당이 뭐 국정원의 대변인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철호 의원인가 새누리당에 예. 그 사람 손에서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필요하면 본인들의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직원 일동으로 성명서도 내는 사람들이 응? 네. 자기들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국민 국정원이라고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늘 시끄럽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이죠. 무슨 어디 호텔에 가서 물건 훔치다 걸리지를 않나. 네. 미행하다가 또 걸리지를 않나.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댓글 달고 간첩 사건 조작하고 뭐 이번에 가지고 국민들 감청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희한한 일을 자꾸 하고 뭐 남북 대화로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이런 일을 하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 걱정원이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절감하는 게 아마 우리 진성준 의원도 우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정원 관련 투기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국정원의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참여정부 때 국정원 개혁특위를 따로 꾸려서 그 안에서 고민들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독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그렇게 단 선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움직임이었는지 이렇게 비교되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정말. 알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밀 권력 기관이 보여주는 행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당원 가입도 중요하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다. 정권 교체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가는 정권이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 또 비밀로 가셨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방문했다면서요. 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저는 해킹 사건 직전에 갔죠. 6월 예. 30일. 이런 예. 예민한 시기에 아마 정보를 입수하고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미리 단속들 이렇게 하고 하려고. 나는 이 상황도 너무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꾸만 이 정권에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많을 뿐더러 그 죽음이 이상하게 소비되는 느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애도하지만 어떻게 국정원의 직원의 전 직원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옵니까? 그 전에 국정원의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저는 선거법 위반만이 집중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법 위반은 정치 개입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서도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그 국정원이 그렇게 심각하게 법에 의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런 엄청난 조직을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사과라도 한번 했나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의혹이 만연되고 있는 또다시 의혹이 만연돼서 전 국민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삭제 권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3급 이상만이 그 자료를 정결권이 있는데 그 밑에 4급인 분이 그걸 자료를 삭제한 상태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해야만 하는 이 시점에 그걸 갖고 사라지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 뒤에 숨어서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박 정권이 한 2년 반 남았는데요. 2년 반 안에 또 국정원 문제가 또 터진다고 봅니다. 뭐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국정원이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그러긴 어렵지 않나 싶고 아까 진 의원님 말처럼 아니 국정원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게 뭐 자기들은 비밀 요원이라는 생각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주 자체성이 명확하게 근데 그게 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고 네.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스파이 조직은 내가 하는 일을 옆 직원도 모르게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 알고 일동이라 그래? 일동이라 그러고 불법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건 국민을 향한 협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존재 또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충성을 국민하고 국가에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직에다 하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국민에서 일동으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네, 정확한 죽음에 애도를 지적이에요. 하거나 뭐 이런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이런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 명확하게 내용이 정치권에 대한 혹은 언론에 대한 강한 네. 압박이잖아요. 네, 협박이죠. 협박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그 전날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담화랑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맞아요. 응.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2부에서 신경민 의원을 모시고 더 자세하게 한번 예. 파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번에는 진선미 의원이 들고 온 키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새롭게 임명된 인권위원장 때문에 갖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운 인권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병철 위원장. 저 언제 나가나 그러니까 6년 연임.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현병철 이름이. 인권 감수성 빵점. 네, 네. 감수성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한 몇백 번 후퇴시킨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새롭게 왔는데 또 법조인입니다. 네. 대통령 법조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권위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돼서 많은 역할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주제 폐지, 저와 관련된 후주제 폐지 과정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제로라고 하셨죠. 그 현병철 위원장님이 6년 동안이나 연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랑 다시 돌아가 보면 원내 부대표를 제가 3선이에요. 원내 네. 부대표만. 실제로 맨 처음에 원내 부대표를 해서 운영위원회로 들어가게 된 배경이 이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네. 수많은 인권단체에서 이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염원을 받아서 제가 일부러 그분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들어갔었고, 그래서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압적으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됐던 현병철 위원장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거의 임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정말 계속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는 2014년 3월, 2014년 11월, 그리고 2015년 4월 3번 연속 ICC의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치욕적인 거. ICC가 뭡니까? 국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회 같은 곳이에요. 국제기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국제기구죠. 그럼 예. 한국 망신 아닙니까? 망신이죠. 그 전에는 실제로 부의장국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그 진출을 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 유력한 의장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 국가의 어떤 향상이 될 수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등급 보류 상태까지 오게 됐는데 그 중요한 등급 보류 사유가 뭐였냐면 인권위원 선출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뭔가 국제적이고자 하고 다양하게 뭔가 그 선진국화하는 거 이게 목적 아닌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외국 무슨 일만 나가잖아요. 있으면 외국 가잖아요. 네. 근데 왜 외국의 이런 얘기들은 다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성호라는 지금 내정자께서는 물론 재판관으로서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해 오셨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계속 엘리트 길만 걸어왔던 판사 법조인이 인권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 인권에서 가장 사각지대는 정말 서민들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다 풀어줄 수 있겠냐. 그런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장이야말로 추천위원회가 따로 꾸려져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전을 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사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문제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했던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람들 또 그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영역보다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의원님 그거 맞아요. 그 이성호 신임 위원장 내정자 네. 그도 재산법을 전공한 전문가라면서요. 네, 지적재산권. 근데 현병철 위원장도 재산권 전문가라면서요. 그럼요. 인권에 대한 어떤 논문도 없고.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인권과 무관한 재산권 전문가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인권위원장을 법을 시킵니까? 공부했다는 거, 법을 전공했다는 거 자체가 곧 인권을 전공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이성호 내정자가 임명됨으로써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사람 중에 법조인만 8명이 되는 아이고. 거예요. 예. 이런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거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를 통해서 뭔가 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신다고 하면 국제적 진출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ICC라는 국제기구에서 주장하고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는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수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6년 동안 그렇게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말썽이 됐던 그런 위원장이 그만두는 이 마당에 좀 한 번쯤은 그러니까요. 시민단체의 목소리, 바깥 사람들의 목소리, 더군다나 국제기구, 공인된 국제기구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게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명 이후에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그 인터뷰에서 인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 인권위원장으로 살 말입니까?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깜둥이도 같이 살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이구만. 아니 미국 같으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운영위원회가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의 소관기관이 인권위원회잖아요.
그분에게 지적을 하다 못해서 네.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아예 무시하는, 예,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요. 예. 국회의원에게 부여돼 있는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질문을 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이런 글쎄.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그와 똑같은 사람이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이에요. 네. 이 사람도 현병철 위원장하고 똑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훈처장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로 이양되면서도 그대로 자리를 보존했단 말이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현병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민주적인 상식으로 또 뭐 민주주의까지도 필요 없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 못할 현병철 위원장을 계속 연임시켰던 것에 더해서 국가보훈처장 박승춘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사람을 구태여 연임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멘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그러니까 법이 곧 인권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인권위라는 것의 역할이 중요한 지점은 사법부라는 것은 현행법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인권위는 사법부가 할 수 없는 지점들, 그걸 넘어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 게 인권위인데. 그렇죠. 네. 이미 그 체제 하에서 체제를 전제하고 네. 했던 일들을 했던 분으로 꼭 위원장을 해야 되냐고요. 네. 오히려 그 밖에서 남들이 다 관심 갖지 않을 때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을 구해낸 네. 그런 경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적극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래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해서 그 이성호 내정자가 사형을 선고했다면서요. 아우, 조사 잘해왔네요. 예. 그럼 맞습니다. 인권 그런데 그 위원장으로서는. 지점에 곧 즈음에.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그냥 단순히 법을 전공한 사람과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달라야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여기서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성호 내정자는 판사로서 어떻게 보면 법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네. 2009년에 사형을 선고했고 그 즉시 인권위는 이 판결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네. 사형제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 그 당시에 인권위원회는 네. 이게 그랬던 바로 그랬던 사람이 인권위원회 수장으로 갑니까? 가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네. 의원인 시절에 예. 예? 행정 입법에 대한 입법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네. 대통령이 돼서는 그걸로 마치 행정이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양 것처럼. 네. 비판하고 네. 이 난리를 쳐서 결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장뿐만 아니고 인권위원들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인권위원들의 면면이 참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향전력을 받았던 변호사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네. 또 그 동성애 차별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난리쳤던 목사님. 또 그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또 인권위원회란 건 뭐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날 도와줬던 사람들 네.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권위원회 같아요. 아, 이권위원회. 정확한 지적이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예. 안타까운. 오늘 좀 흥분하셨습니다. 네. 그 이번에 저도 저 모르게. 청문회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청문회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악플 사발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발을 받으시오. 악플이여 내게 오라. 악플 사발식. 자, 근데 지난주에는요, 뭐, 진성준 의원도 없었고 그래서 악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악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저만 악플을 유발하는 사람입니까? 악플 지분은 제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아, 진짜. 자, 그럼 진성준 의원부터 예. 악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네요.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 보드리아르는 누구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 사용했어도 불법이라고요?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나요? 진성준 씨, 당신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이지? 그럼 국정원은 간첩 잡을 때 권총 파리채 들고 잡습니까? 뭐 이런 뼈다구들이 입법부 대표들이라니. 글쎄, 제가 국정원의 이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 사용해서도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렇죠.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정보기관이 대공수사를 함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북한인들에게는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통령의 승인과 재가가 있어야만 해요. 감청을 할 때. 그리고 우리 내국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감청을 할 때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만 하지요. 이렇게 북한인을 감청을 하는 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감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킹 프로그램을 PC에 심는다거나 핸드폰에 심는다거나 하는 거는 이를테면 수사 기법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촉되는 것이지요. 네. 예. 하지만 저는 북한과 사이버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토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1577-7667 선거 때만 보내지 마시고 혁신위 활동 문자도 보내세요. 이제 이 번호 안 쓰나요? 혁신위 공무원도 연장해서 더 받으세요. 통과 이후에도 연장 공모 더 해서 평당원과 소통회장을 만들어주세요. 소식 좀 전 당원에게 보내주세요. 모르는 분 아직도 많이 있어요. 1577-7667 이 뭔 모릅니까? 우리 당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우리 당이 대표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 대표 번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모든 당의 소식들을 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 기관 권리 당원들에게 한 통씩 문자를 보내자고만 해도 1,000만 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한 번에. 그래, 한 번에. 그런데 매일같이 수십 건의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다 문자 메시지로는 보내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통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원들끼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브로드한 무슨 밴드 같은 앱 프로그램 이걸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당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일로 온 의견이네요. 이거는 악플은 아니고요. 이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미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네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고정으로 출연하는 방송은 처음이라 재미있게 듣고 있는 해외 청취자입니다. 오, 해외.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회에서 어떻게 법이 통과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론적인 내용 말고 국회의원들이 실제 의정 활동할 때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한계들까지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입법 관련 방송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미도 좋지만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공부도 되는 방송이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견. 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요. 또 아까 우리가 했던 키워드 거기에서도 내가 좀 그거에서 알고 싶다. 뭐 진선미 의원이 좀 파달라. 뭐 이런 게 있다면 많이 좀 공식 메일이나 트위터 계정 또 페이스북 계정으로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진 의원님. 예. 오늘도 세 분이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악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서성 무질서 스탑님이 주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자기 집은 어떻게 하고 남의 집에서 기웃기웃 하시나요? 내년 총선을 위해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자기 집부터 열심히 챙기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진짜다에서 위치도 어정쩡 하시던데. 제 원래 컨셉이 어정쩡입니다. 중간중간 끼어드는 건데요. 제 본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팟캐스트는 이거 하고 팟짱하고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둘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호랭이 잡아가라님. 용산 화상경마에 대해 듣다가 한마디 적습니다. 입장료 2,000원인 서울시내 화상도박장은 없습니다. 최하 5,000원이랍니다. 박근혜의 세수 확대를 위해 입장료 1,000원에서 올려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마 팬들 많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해소할 수 있는 해방구 중 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마사에 엄청 폐쇄된 조직입니다. 사전 조사를 잘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겉만 보고 한 건 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정보가 필요하면 제가 나서서 알아보고 관련자를 전해줄게요. 30년 경마 팬입니다. 진짜 중요한 마사회의 실정들 엄청납니다. 마사회라고 하는 조직의 폐쇄성과 실정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지금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이런 행태들도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두 불법행위라고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현행 법률에 실제 말이 뛰어노는 경마장과 화상경마로 얻는 수익은 50대 50의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70의 비율로 화상경마장이 더 많이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는 신규 입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네. 마사회는 이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용산은 신규 입점이기 때문에 5대5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관옥 님이 주셨는데요. 진성준 의원님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들어요? 김광진 의원 앞을. 당원 가입 안내를 듣고 가입했습니다. 아마 한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후원금을 고민하다가 진선미 의원과 김광진 의원에게 조금이지만 쪼개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빼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어서 정권 교체에 힘이 돼주길 바랍니다. 저는 새정치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새누리의 뻔뻔함에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를 더 주셨어요. 아마 이건 진선미 의원님이 잘 들어주세요. 그 착한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서 작성을 해서 팩스를 보냈는데 가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통보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입 홍보를 듣고 가입했는데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조금 실망감이 드네요. AS까지 해줘야지. 예. 그거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관옥입니다. 네, 이관옥님. 보통 7, 8일 걸린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분이 있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그건 알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전국이라니까. 강동으로 강서일 수도 있어요, 강서. 근데 이관옥님은 사실은 그 이재희와 이 작가한테 후원을 하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예. 그 돈을 두 분한테 쪼개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진성준을 빼? 이동영 작가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다 치기도 말이야.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근데 지난주만 듣고 둘만 진행하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여튼 그래서 저는 선물은 이관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이번 주부터 없습니다. 아, 그래요? 패스! 오케이. 네, 진선미 의원님. 네. 나무님. 진선미 의원님, 말이 너무 장황합니다. 장황진선미. 핵심만 전공법으로 말씀하세요. 딕션은 호소력 있지만 사람을 쉬이 질리게 만드는 약점도 있음을 아시길. 말의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이트로 말씀해 주세요. 정치인의 언어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진 의원님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네. 네, 저는 필요할 때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진 의원님께서 관계라고 말할 때는 흥분할 때더라고. 아, 그런가? 매번 흥분해 계세요. 저의 컨셉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의원님 중에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 김광진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 작가님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만연체로 해서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공략하겠습니다. 네. 네. 써니데이님. 수원에서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네.
그동안 당원으로 회비를 납부하던 중 잘 안 쓰던 통장이라 출금이 안 되는 것도 잊었다가 진선미 의원님의 당원 가입 동료 때문에 자동이체 변경을 하려고 서울시당, 경기도당으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돼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새정연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면 멍청하고 능력 없고 운빨조차 없는 자식이 성공하리라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코, 제가 사실은 후기는 다 들어가서 보거든요. 다만 김광진 의원님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답을 달지는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써니데이님의 이 후기를 읽고 사실은 저희가 빠르게 우리 의원실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이 부분들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요. 혹시라도 써니데이님이 그걸 못 보시고 여전히 이 상태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꼭 진선미 의원이 아니어도 진성준 의원도 이거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진성준 의원에게 전화를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새 의원님 중에 한 의원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습 꼭 그래도 여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했는데 이상하게 대응했다. 바로 저희에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동훈의 희망 아빠. 입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다운받고 팩스 보내려니 귀찮아서 직접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원서 작성하고 당비까지 납부했습니다. 박수. 강동구?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여기다 바로 자랑하셨겠죠. 했겠죠. 네. 당직자 아가씨가 추천인이 누구냐길래 진섬 의원이라 했더니 원래 잘하는 분이세요? 하길래 아니요. 진짜가 나타났다 들었어요. 했더니 네 하더군요.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당직자들도 들어야 하는 게 아닌지. 들어야지. 그리고 예전에 운야라는 악플에 마음 상하셨다는데 이참에 사과 진성준 의원님처럼 우짜 진선미로 하시는 건 어떨지.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이 웃고 신나게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우짜 진선미. 우짜 진선미. 우짜 진선미. 우짜 진선미. 우짜이사요. 한번 좋아, 쭉 우짜 밀어보고 진선미 좋아. 반응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철회하겠습니다. 만연 진선미보다 예, 맞네요, 관심 우짜 너무 진선미. 감사드립니다. 이상 우짜 진선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는 악플뿐만이 아니고요. 선풀, 좋은 의견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